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내 비행편 10%가 감축됐고 미 국내 소비자 심리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현재 의석수만으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려 하지만 선거에서 참패한 공화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서 아파트가 3개 부문, K-POP 데몬 헌터스 OST가 5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최대 1조 달러, 한화 1,400조 원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건이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방정부 업무 중지, 셧다운이 3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전국적으로 1,800여 대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등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심리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셧다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 셧다운이 38일째 이어지면서 항공편 취소 지연이 속출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항공관제사 등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really stinks that the government is affecting travel like this. Everyone deserves to, be able to go on their flights, go on their way, visit their family. 셧다운 여파로 미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고용 통계는 2달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시간대가 조사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해 50.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여 만의 최저치로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탓에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서도 의사 정족수를 바꾸는 방법을 써서라도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way to do it for the Republicans is to terminate the filibuster. They call it the nuclear option.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헝가리의 경우 러시아 원유를 계속 수입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수천만 명에게 11월 식품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해당 결정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판사는 미 농무부가 추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부분 지급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권을 넘어선 조치로 정부 셧다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약 4,200만 명의 미국인이 이번 달 부분 지급을 받으며 주마다 지급 일정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1년도 채 안 됐음에도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종 판결을 앞둔 관세 소송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decision in the Supreme Court would be devastating to our country if we got a negative. Devastating. It
if we got a negative decision.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고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금을 받아낸 것도 관세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we'd have to pay back trillions of dollars. We've taken in trillions. We haven't taken in billions. We've taken in trillions of dollars.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재판에 지면 정부가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돈이 14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첫 대법원 심리에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심 무역 정책이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여론 결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2기 첫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여당인 공화당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 현재 의석수만으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상원 의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 2기가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감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또다시 마약 밀매 선박을 공습해 3명이 숨졌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마약 조직 단속작전 사망자가 7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공습작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불법 살상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을 위협하는 마약 테러범은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공간에 보낸 전문에서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 박탈 사유로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결핵 같은 전염병과 백신 접종 이력 정도만 확인하지만 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정신질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만성질환도 중점 고려됩니다. 특히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어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6.9원까지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은 AI 거품론 등에서 시작된 한국 주식시장 급락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매년 최대 200억 달러까지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우려에 원화 약세 기조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석 달 만에 100선을 넘어서는 등 달러화 강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 완화,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단행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달러화 강세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오늘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그리고 하이브의 한미 합작 그룹 캐츠아이 등 K-팝 스타들이 그야말로 그래미를 장악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캐데언 OST 골드는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늘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로제는 올해의 노래상과 올해의 레코드상,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도 올해의 노래상 후보로 올라 아파트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는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특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캐츠아이의 가브리엘라, 캐데언 골든 등 후보 5팀 중 3팀이 K-팝 관련 아티스트입니다.
이 밖에 한국 원작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최종 투표를 진행하며 시상식은 내년 2월 1일 LA 크립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역대 그래미에서 한국인은 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베스트 오페라 레코딩을, 음향 엔지니어 황병준이 2차례 그래미를 수상했으며 BTS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최대 1조 달러, 1,400조 원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건이 어제 테슬라 주주총회를 통과했죠.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지분 1%씩을 주는 방식인데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Performance award to our founder and CEO Elon Musk. With over 75% voting in favor. 테슬라 총수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환호 속에 등장한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함께 덩실덩실 춤까지 췄습니다. What we're about to embark upon is not merely a new chapter of the future of Tesla, but a whole new book. 우리나라 내년 예산안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인센티브는 철저히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보상입니다. 현재 1조 5천억 달러인 시총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8조 5천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차량 판매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의 사업 실적도 달성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2조 4천억 달러 규모, 전체 25%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보상안이 통과되자 머스크는 한층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TSMC의 공급분 외에 차세대 AI 반도체 칩의 자체 제조를 시사했습니다. The only option is to go build some very big chip fab, and then you got to solve memory and packaging too. 이번 보상안을 두고 머스크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기업의 막대한 부와 의사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AI 챗봇 챗GPT와 대화를 나누던 한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살 남성 제인 샴블리는 지난 7월 텍사스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사망 직전까지 수시간 동안 챗GPT와 대화를 하며 총기와 유서를 언급했지만 챗봇은 날 널 막지 않는다, 편히 쉬어라 등의 격려성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샴블린의 부모는 챗GPT 제작사 오픈AI를 상대로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AI 측은 이번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며 정신적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농업연맹에 따르면 조류 독감 확산으로 올해 미국 내 칠면조 개체 수가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매 칠면조 가격은 지난해 10월보다 75% 이상 상승한 파운드당 평균 1달러 7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소매가는 파운드당 2달러 5센트로 15파운드 한 마리 가격이 약 31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이 칠면조 대신 햄이나 닭고기 등 대체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의 한인 식당에서 총격이 발생해 18세 청년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지타운 아시안 가스트로바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은 용의자인 40대 남성과 피해자 간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도주 중이며 용의자의 여자친구인 25세 타오트레는 공범 혐의로 체포돼 무보서 상태로 구금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영상 등을 분석 중이며 한인 업소들에게 보안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대한항공이 USA 투데이가 주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유력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가 주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 1등석 부문에서 2위, 객실 승무원 부문 3위, 기내식 부문 3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는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1등석 클래스의 경우 어메니티 키트와 고급 기내식으로, 객실 승무원 부문은 안정적이고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기내식 부문은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52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의 감동과 열기를 담은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재단과 남가주 사진작가협회는 내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의 한인축제 현장에서 촬영한 생생한 장면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어를 겨냥한 대규모 피싱 사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인도와 태국, 두바이를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 국제 피싱 사기단을 적발했으며 이 조직에는 20대 한인 이모 씨를 포함해 총 22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도에 위치한 콜센터를 거점으로 60에서 80대의 시니어 500여 명을 대상으로 4천만 달러를 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피해자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 한인 교수 2명이 미국 토목학계 펠로우에 선정됐습니다. 케네소 주립대는 서영국 교수와 권재현 교수가 학문 분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토목학계 펠로우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권 교수는 토목공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중부 야키마 지역에서 한인들을 위한 취업 지원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생활상담소는 오는 17일과 18일 야키마 지역 워크소스 센터에서 한인들을 위한 현장 취업 지원과 통역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가까운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한인생활상담소에 전화 예약해야 합니다. 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잠수함을 미국과 한국 중 어디서 만드느냐는 것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그제 국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잠 건조 장소로 한화가 보유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거론하면서 혼선이 생긴 상황에 대해선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이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원잠인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다른 우리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원잠과 별도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분야의 일부 조정에 따라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측이 백악관과 국무부 외에 다른 부처들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수십 년간 추구했지만 잘 되지 않던 주제들이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은 핵무기가 밀집한 걸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대관군입니다. 이곳에서 발사한 건 처음이라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인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35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대관군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7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비행 속도와 거리로 볼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또 그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발사 장소.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지난 8월에 낸 보고서에서 대관군 신풍동과 그 일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무기 기지가 여러 곳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대관군 금창리는 고농축 우라늄 관련 지하시설이 있는 걸로 의심받는 지역입니다. 대관군은 이렇게 핵시설이 많은 데다 북중 국경에서 20km쯤 떨어진 중국과 가까운 곳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진 북한이 대관군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일단 어제 발사를 무력 시위 성격으로 판단하면서도 왜 굳이 대관군에서 쐈는지 그 의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밀집 지역에서 발사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탄도미사일 기술이 안정적이라고 과시하는 것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절차를 숙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서 중간 급유를 받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돌연 일본이 거부하면서 에어쇼 참가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 상공을 비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한국 국방부도 군악대의 일본 자위대 음악 행사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는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던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팀. 두바이까지 단번에 갈 순 없어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중간급유를 받고 싶다고 지난달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이 이를 협의하던 중 돌연 일본 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말 블랙 이글스 팀이 독도 주변에서 비행 훈련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은 걸로 추정됩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の調整が整わなかったため、韓国空軍機の那覇基地への飛来は中止となりました。これ以上の詳細については相手国との関係もあり、お答えは差し控えます。 국제항공 관례에 따라 중간급유를 위한 공항 사용 등은 적어도 한 달 전 협의가 끝나야 해 블랙 이글스 팀은 타이완 가오슝 공항 등 다른 공항을 이제와 이용할 수도 없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어려워진 겁니다. 한편 오는 13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 예정이던 한국 군악대가 참가 보류를 통보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이 블랙 이글스 팀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자 한국 측이 맞대응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위대 축제 참가는 지난 9월 한일 국방장관이 인적 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한일 해군은 이달 중에 공동 실시하려던 수색과 구조훈련도 취소를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군사교류의 확대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 측의 억지로 양국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된 대장동 일당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반면 되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고 형량이 낮춰질 것만 남았는데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 항소 시한이었던 어젯밤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 중앙지검의 별도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도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1심 법원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등 대장동 일당 5명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업자들은 전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개발업자들만 항소하면서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무죄 또는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현재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한 배경에 정치적 이유나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그젯밤 경기 수원의 한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인 뒤 차량 밑에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급박했던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맨손으로 함께 차량을 들어올려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쪽에 멈춰서 있는 차량 쪽으로 건너편 횡단보도에 있던 시민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모두 힘을 합쳐 차량 앞부분을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수원 영통구의 한 학교 앞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A군이 경차에 깔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인 A군은 몸 전체가 차량 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보니까 애가 밑에 얼굴이 막 아프다고 밑에서 막. 처음엔 시민 서너 명이 나섰지만 차를 들어 아이를 빼내기엔 역부족인 상황. 주변에 도움을 청하자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저기서 저쪽 길 건너에서 대여섯 명이 와 하고 왔어요. 아이가 깔렸다는 얘기에 모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다들 맨손으로 막 잘못 잡아서 손 가지고 장비가 있고 뭐 장갑이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맨손으로 그냥. 몇 분 만에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고 다행히 찰과상 등 경상만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소중한 둘째를 시민들이 구해줬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이도 이렇게 지금 괜찮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 이렇게. SBS 박재현입니다. 필리핀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태풍 갈매기가 이번에는 베트남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통째로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이 휘청입니다. 강풍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이 남성은 결국 벽에 부딪힙니다. 태풍 갈매기가 베트남 중부와 남부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시속 220km 수준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상륙하면서 다낭시 등에는 3m 높이의 파도가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강수량 600mm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베트남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주택 57채가 무너지고 3,000채는 지붕이 날아가거나 부서졌습니다. cũng tay có đó gì nó toàn mấy tuần là bóc rồi hết.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는 약 160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철도 선로가 일부 손상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갈매기가 강타했던 필리핀은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are very sorry. Hindi ko
Siyempre lahat kami nalulungkot dahil napakataas ng ating casualty figures. 필리핀 민방위청은 이번 태풍으로 최소 188명이 숨지고 135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갈매기는 베트남에서 빠져나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동부로 향할 전망입니다. SBS 전영호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 예비 행사에서 각국 대표들이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 고위 인사가 참가자에게 무례한 발언을 한 건데 이 장면은 모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년 미스 유니버스 본선 대회를 앞두고 열린 예비 행사. 행사를 주최하는 미스 유니버스 태국 담당 이사가 갑자기 멕시코 참가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If you follow the order from your national director, you are damaged. 조직위가 참가자들에게 SNS에 대회 홍보 게시물을 올리라고 요청했는데 멕시코 대표 참가자가 자국의 책임자와 상의해야 한다고 답하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겁니다. I am a businessman. I have a lot of money. I have a lot of business. 장내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결국 멕시코 대표와 다른 참가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줄줄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남성은 이들을 막아서려고 보안 요원까지 부릅니다. Stop. Security. Stop. 이 상황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방송됐습니다. I'm trying to give my best, and he just shot me, and he just said to me, and shut up, and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that the world needs to see this. 하지만 해당 이사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I didn't say dumb head even 1 second. So could you please check it again in our Facebook? 외신들은 조직 내부의 권위적 문화와 공개 망신 관행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태국 조직위는 문제의 임원에 대해 권한 박탈 등 징계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해당 이사는 다음 날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 공식 개막식에 예정대로 참석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